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겁을 주는 행동을 한 남성에 대해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공포심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결국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자, 이거 조금 진짜 주목해 주십시오. 자, 이 기자, 일단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019년 4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남 거창군의 한 일방도로 동행이었는데요. 역주행을 했습니다. 역주행을 한 데다가 이 사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인 상태라서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이제 아이고야. 삼중이죠. 세 가지를 다 어기고 갔었는데 앞에서 이제 오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가로막혔는데 자신을 가로막았던 게 음주운전을 의심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거 보고 이상한 것 같다라고 차량을 가로막았는데 그러면 시민 의식을 발휘하신 거군요. 시민 의식을 발휘한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욕설을 하고 지금 저런 사파에도 나오지만 한 90cm 정도 되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왔습니다. 저 당시 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6 상당한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가 0.08이거든요. 거의 2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4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특수협박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두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닥에 질질 끌고 막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막 내면서 끌고 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휘두르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전혀 않았습니다. 정말 차에서 그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소리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차량은 이제 후진했고 차에서 내려있던 사람들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 한 30초 정도 이어졌는데 이때 휘두르거나 때리거나 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저 정도면 말이죠. 제가 만약에 그 피해를 입은 시민이었다 싶으면 가정하면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협박 아닌가요, 저거? 네, 협박이 맞아 보이는데요.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협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연유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해가지고 오는 저 정도의 행위로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물론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떤 특정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쇠파이프를 질질 끌면서 올 때 저 사람의 심정은 일단 한번 너를 겁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앵커님이나 저도 아마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왜 중간에 이렇게 협박죄가 사라졌는지 그 부분이 좀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건지 그 궁금증은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이 사건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자, 우선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1심에서는 협박죄 인정됐습니다. 징역 10개월이 나왔고요. 그래서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이제 여러 번의 음주운전을 했었고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90cm짜리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이제 끌고 간 것도 협박으로 봤습니다. 자, 이 1심 판단이 일단 그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자, 2심에서는 좀 바뀌었죠? 일단 피해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이제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다시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증언이 좀 더 증거로서 큰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차량을 후진하면 차량이 부서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런 혐의를 적용했겠죠.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피고인의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그냥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 그리고 차량이 파손될까 봐 뒤로 뺀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랐던 거죠. 그때 피해자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재판부가 주의 깊게 봤던 겁니다. 자, 일단 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이 피해자분이 그렇게 뭐 협박으로 느끼진 않았다는 거 보니까 이 피해자분도 상당히 좀 그래 야 한번 딱 할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 협박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로 겁을 먹었는데도 무서웠는데도 보복이 두려워서 좀 괜찮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이제 협박이 문제가 될 때 저 무서웠습니다라고 하면 너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무섭다고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범죄 수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서웠고 겁을 먹고 공포와 해악을 느꼈지만 위험을 느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앞으로 이제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 협박죄에 대한 대법원의 어떤 법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2심은 좀 판단이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는 아니고요. 이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특수협박 부분만 무죄가 나온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파이프를 보여준 시간이 약 30초에 불과하다, 길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차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욕설도 직접 듣지는 못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들어서 2심에서는 협박 부분, 특수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심을 못 느껴도 특수협박. 자, 대법원 판단이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심 판단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이제 협박이라는 게 이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리는 행위 자체가 이제 협박이 되는 건데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 의미, 그 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가오는 의미가 뭔지 알고 있던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진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물론 유죄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라고 2심 법원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조폭들이 어떤 이 피해자들 집에 가가지고 과일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딱 이렇게 사모님이 나오면은 아이 뭐 이렇게 파인애플 하나 꺼내가지고 과도로 이렇게 깎아주면서 아드님 학교 잘 다니시죠? 뭐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악의 고지 이거 해당되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협박죄 관련해서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수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해야 특수협박이 되는 거니까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협박이 뭐냐? 협박이란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하면 해악의 고지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는 게 해악의 고지거든요. 그런데 이 해악의 고지란 또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런 행동을 할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또는 행동을 본 사람이 겁을 먹었느냐?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겁을 먹겠구나.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게 해악의 고지고 또 그게 협박죄의 협박이기 때문에 협박죄 유죄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즉 특정한 사건에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B가 겁을 먹을 만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즉 2심 판단은 2심 법원은 이거는 일시적인 분노나 순간적인 감정 표시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겁먹지 않았을 거야. 해악고지 아니야 라고 본 것이고 반면 대법원은 아니야.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봤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단이 제가 봐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이 협박 얘기 나오니까 드는 생각인데 최근 뭐 부산에서 그 슈퍼카
그러니까 막 역시 또 그 피해자 차량도 외제차 괜찮은 외제차였는데 그걸 갖다가 거짓 차담하면 이런 것도 다 이런 일종 아닐까요, 이거? 뭐 그거를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막말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의 뭐 어떤 과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말썽이 사실은 차를 올라타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멀쩡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맞아요. 막 뭐 격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저도 경우에는 운전할 때 욕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평소에도 욕 잘합니다, 저. 예. 뭐 운전할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 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